규제 샌드박스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도록 규제 당국이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영국이 처음으로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고, 현재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인허가 규제와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례라 함은 규제를 경감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후 최대 1년간은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혁신금융 사업자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된 혁신금융 사업자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들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혁신금융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혁신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특정 서비스가 충분히 혁신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혁신성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혁신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주요 판단 요소를 제시하거나 사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감독당국은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규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사업자가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사업자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소비자 보호 방안을 사업자와 함께 설계해 나가거나 필요시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감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생 핀테크 사업자에게 금융 규제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속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셋째,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허용하여 혁신금융 서비스에 내재된 리스크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사업자가 공시, 고객 보호, 보상 방안 등 자신에게 맞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면 감독 당국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정한 금융 서비스가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 크지 않다면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단위를 세분화,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사업 모델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인가 단위를 고수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샌드박스를 졸업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결국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 범위와 사업 리스크에 비해 과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처음부터 샌드박스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더불어 인가 단위를 세분화 현실화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틈새 시장을 신속히 공략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안정성도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당초의 취지대로 원활히 작동하도록 국회와 규제당국이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